안녕하세요, 김성대지입니다. 혹시 자전거로 라이딩을 즐기다 손이 저려서 풀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팔을 풀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1시간 이상의 라이딩을 즐길 때면 팔이나 손이 저려 종종 풀어주곤 하는데요. 아마도 상체의 무게 일부를 팔로 버티고 있는 형태, 사족보행을 하는 유인원과 비슷한 자세로 라이딩해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상체의 기울기를 조금 완화시켜줌으로써 손과 팔에 무리가 덜 가도록 자전거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고 저렴하게 자전거를 몸에 맞추는 작업 하나를 진행해 보려 합니다. 바로 이 스템을 교체해 줄 겁니다. 이 스템의 길이를 조금 줄여줌으로써 저의 상체가 세워진다면 아마도 조금 더 편한 라이딩이 되지 않을까 살짝 기대가 되네요. 자, 교체할 제품은 알리에서 구매한 크르스색 35mm 스템인데요. 예상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추가로 티타늄 스페이서를 뒤늦게 구매했습니다. 이유는 교체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럼 교체 시작. 우선 탑캡 볼트와 스티어러 볼트 그리고 핸들바를 잡아주는 헤드 플레이트 볼트를 풀어서 스템을 빼주면 벌써 작업의 반절이 진행된 겁니다. 아주 쉽죠. 기존 스템의 길이는 대략 10cm, 교체할 스템은 3.5cm, 약 6.5cm 정도 안장과 핸들바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겠네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이 크르스색 스템의 디자인이 괜찮아서 구매했는데 교체하다가 설마 했던 이 스템의 홈 부분, 와, 역시나 스템과 스페이서 사이 일부가 살짝 떠버리는 불상사가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스페이서와 제대로 밀착된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싶어서 티타늄 스페이서를 뒤늦게 알리에서 주문을 다시 하게 되었죠. 좌측은 기존 알루미늄 스페이서, 우측은 교체할 티타늄 스페이서인데 차이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내부 지름은 28.6mm로 같은데 외부 지름은 좌측 33mm, 우측은 31.8mm, 1.2mm 차이로 문제가 생길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던 거죠. 그럼 우선 기존의 스페이서를 하나 빼서 티타늄 스페이서 5mm 하나를 먼저 삽입해주고 스템을 결합해줍니다. 명도 스템이기 때문에 로고가 좀 있어 보인다 싶은 쪽을 위로 가게 해서 스템을 스티어러에 꽂았는데 스템과 높이가 딱 맞아떨어지길래 탑캡도 맞춰봤는데 역시 스템이 위아래로 움직거리네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 주행할 때 도로 노면의 진동으로 인해서 스템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포크의 상하 유격이 생겨서 다른 고장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템 위에 5mm 스페이서를 하나 더 추가해서 유격을 방지해 주는 게 좋아 보이네요. 핸들바를 취향껏 다시 달아주고 핸들과 앞바퀴가 수직이 되도록 살짝 고정만 될 정도로 볼트들을 골고루 조여줍니다. 스템 해체결 강도는 6Nm네요. 자전거 정비의 꽃 같은 녀석 토크렌치를 꺼내 적정 토크로 맞춰준 다음 스템 볼트와 스티어러 볼트 모두 다시 조여줍니다. 토크렌치는 해당 토크를 넘는 강도에 이르면 이렇게 살짝 고개가 꺾입니다. 자가 정비할 때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스템 교체가 끝났습니다. 참 쉽죠? 좌측은 스템 교체 전, 우측은 교체 후 사진인데 어째 우측 사진이 더 부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무튼 전후를 비교해 봤을 때 스템의 길이 차이로 인해서 허리의 각도가 상당히 많이 완화된 게 눈에 띄죠. 사실 스템을 교체한 지 2개월 정도 지났는데요. 저도 처음으로 자전거를 제 몸에 맞춰본 거라 처음엔 긴가민가 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라이딩 했을 때 나름 많은 장점이 느껴지더라고요. 3시간 이상 라이딩을 하더라도 손과 팔의 피로도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허리 통증도 조금 있었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건 더 이상 속도계가 화면 한쪽을 차지하는 일이 없어졌네요. 단점이라면 그동안 거의 느끼지 못했던 안장통이 생겨버렸네요. 아마도 무게중심이 안장 쪽으로 더 쏠리게 돼서 생기는 현상 아닐까 싶은데 저도 슬슬 포춘 쿠키를 구워야 할지 고민이 많아지네요. 스템 교체와 후기는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